현재 국내에서는 해군이라는 사거리 20km급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합정방어 미사일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의 유도탄과 항공기를 유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아래 LIG 넥스원, 한화 디펜스 등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해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양산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해군 호위함과 상륙함 등 20여 척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KDDX급을 위한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수요와 필요시에 KDX-3 배치 투급에 배치할 한국형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도입한 SM-2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형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LSM이 개발되고 있음은 물론 미국에서 도입한 함대공 미사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SM-2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요구된 신뢰성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FMS 계약 특성상 보상 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해군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사격한 25발의 SM-2 함대공 미사일 중 8발이 자폭 등 오작동을 일으켜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에 있었던 림팩에 참가한 세종대왕합이 훈련 중 SM-2 미사일을 총 4발 발사했는데 이 중 2발이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림팩에 참가한 율곡2함이 발사한 SM-2 미사일 4발 중 1발은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SM-2 미사일의 오작동들은 무려 28%에 달하며 SM-2 도입가는 2009년 사업비 집행 승인가 기준 발당 20억 원 수준으로 지금까지 오작동한 미사일 가격만 140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미국 해군이 요구한 SM-2 미사일의 신뢰성은 90% 수준인데 유독 우리 해군에 납품된 SM-2 미사일만 불량들이 높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SM-2 미사일이 요구된 수준 이상의 불량률을 보임에 따라 우리 해군은 제작사인 레이시온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SM-2 미사일은 업체와의 상업 계약이 아닌 미국 정부가 사업을 관리하는 FMS 사업으로 도입한 것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상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에게 계약 금액과 계약 내용이 담긴 구매 수락서에 오작동 유도탄에 대한 품질 보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구매 수락서에 하자 보증에 대한 조건을 추가할 경우 향후 오작동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발당 20억 원인 미사일 가격에 보증 비용 6억 8천만 원이 추가돼 발당 단가가 26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해군은 SM-2 미사일을 400여 발을 도입한 상태인데 향후 추가 사업을 통해 500발 이상 보유할 계획이어서 높은 분량들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 해군은 KD-3급에서 SM-2 분량이 발생한 이후 방위사업청과 함께 미국 측에 7년간에 걸쳐 집요하게 하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제작사인 레이시온은 품질 보증을 강화함을 약속함과 동시에 해군 측의 유도탄 전수검사, 정비 장비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FMS 제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F-15K 2차 구매 사업 예산 가운데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AIM-12UC7 공대공 미사일도 함께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로켓모터 제조를 담당한 ATK사의 로켓모터가 고고도 저온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미국 공군용 수량은 물론 우리 공군용 수량까지 납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는 한 푼의 지체배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측의 기술적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FMS 계약 조건상 지체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국 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9년 말파지 도입해야 할 GBU-28 뱅커버스터 추도분이 2013년 5월에야 들어왔음에도 약속한 일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FMS 규정 때문에 700억 원을 미리 지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FMS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FMS로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약간의 수수료가 추가
최저가된 가격으로 미국 군대에 납품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함은 물론 미국 정부가 사업을 보증하므로 미국 방산업체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미국 정부가 되므로 상업계약과 비교해 문제가 발생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제 무기체계의 하자보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결국 LSM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중장거리 합대공 미사일 개발을 지난 2018년 12월에 결정했습니다. 한국형 중장거리 합대공 미사일 개발의 기반이 되는 LSM은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옵니다. 이는 적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주요 방어 목표 및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방공 체계를 통칭하며 한 개 포대당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작전 통제소 1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됩니다. 탄도탄 요격 체계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탄도탄 유도탄 ABM과 대항공기 유도탄 AAM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LSM 사업은 총 1조 9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며 향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총 4개 포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의 LSM 사업은 양산 비용에 비해 너무 막대한 개발비를 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KDDX급이 LSM 체계를 장착함에 따라 별도의 함대공 미사일 개발 비용부터 시작해 미사일 양산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수명주기 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LSM이 KDDX에 탑재된 이유는 SM-2 미사일과 같은 반능동형 합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적 유도 레이더 체계가 필요하며 현재 미국 해군은 SM-2 미사일을 SM-6로 대체함과 동시에 SM-2 발주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미국이 SM-2 생산 라인을 복원했지만 현재 양산이 끝나면 향후 SM-2를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LSM용 대항공기 미사일은 SM-2는 물론 최신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수한 모델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LSM용 대항공기용 미사일은 전공 핍 미사일의 확장형처럼 생겼으며 실제 사용 기술과 능력도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말 유도 단계까지 운동 에너지를 보존하고자 새롭게 이중 필수 로켓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말 단계에서는 전공 핍과 동일한 덱스형 측추력기를 활용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며 전반의 방향 제어용 카나드와 함께 자체 스스로 중말 유도를 수행할 수 있는 레이더 시커를 갖췄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말 단계에서도 상당한 고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기에 200km급의 최대 사거리에서도 초음속 전투기와 같은 고기동 표적을 유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LSM용 대항공기 미사일은 일부 개량을 거쳐 SM-6와 동등한 탄도탄 요격 체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